최근 글로벌 금융시장과 우리 한국 시장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 그것도 같은 날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증시는 오히려 사상 최고점을 찍어버렸고요. 바로 그날 한국에서는 정부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면서 아주 중요한 계획을 발표했죠. 오늘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아니, 보통은 고용이 둔화되면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시장은 이 데이터를 대체 어떻게 받아들인 걸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6,966.28. 이게 뭐냐면요. S&P 500 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은 바로 그 기록적인 숫자입니다. 나쁜 소식이 나왔는데도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 합니다. 먼저 미국 시장이 왜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지 그 유명한 골디락스 보고서부터 한번 까보고요. 그리고 같은 날 한국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진 시장 편입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두고 투자자들 반응이 완전히 갈렸거든요. 그 얘기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지 핵심 이벤트까지 딱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언뜻 보기엔 뒤죽박죽인 고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시장은 어떻게 이렇게 축제 분위기였을까요? 그 속사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바로 이 숫자들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보시면 가장 중요한 비농업 일자리 증가 수가 시장 예상치가 7만 명이었는데 실제로는 5만 명에 그쳤어요. 와, 이건 예상보다 훨씬 낮은 거죠.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였으니까 이것만 딱 놓고 보면 명백한 악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아주 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증가는 확 꺾였는데 이상하게 실업률은 예상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4.4%로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 속에 좋은 소식이 딱 숨어 있었던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은 너무 뜨겁지 않게 식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경제가 무너질 정도는 아닌 아주 튼튼하다는 신호를 동시에 보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떠올린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골디락스죠. 동화에 나오는 그 골디락스처럼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차가워서 경기 침체를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딱 좋은 상태라는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좀 둔화되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 그만 올리겠구나 안심하고 또 실업률은 낮으니까 그래도 경제는 튼튼하네 하고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바로 이 절묘한 균형점이 주식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밀어올린 진짜 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이 축포를 쏘아 올리던 바로 그날, 바로 그 시각에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대를 한국으로 옮겨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부의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한국 증시의 고질병,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식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이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핵심 카드로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24시간 외환 시장을 여는 것 같은 아주 파격적인 개혁안들을 내놓은 거죠. 물론 이게 짠 하고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계가 있어요. 먼저 올해 6월에 관찰 대상국, 그러니까 워치리스트에 오르는 게 첫 번째 관문이고요. 최종 결정이 나고 실제 편입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리는 꽤 긴 호흡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미국 시장은 그렇게 뜨겁게 환호했는데 과연 한국 시장은 정부의 이 발표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응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특히 투자자들 사이에서요. 이 화면이 그날의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한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의 이런 제도 개혁 의지를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이제 한국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주식을 사들인 거죠. 그런데 정반대편에서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 바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계속해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거고요.
바로 이 한 문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을 벌어주는 건 미국 시장이라는 학습된 경험.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오르는 걸 직접 경험하면서 결국 답은 미국이라는 정말 강력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그러니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표해도 이 거대한 흐름을 당장 되돌리기엔 아직 힘이 부쳤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시장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WGBI 채권 지수랑 MSCI 주가 지수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WGBI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은 이미 확정된 현실이에요. 4월부터는 진짜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MSCI 주가 지수 편입은 아직은 기대감의 영역에 머물러 있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6월에 첫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 일정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4월 WGBI 편입으로 실제 자금 유입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6월에는 MSCI가 한국을 관찰 대상국에 올려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건 정말 큰 이벤트죠. 이어서 7월에는 핵심 개혁안이었던 24시간 외환 시장이 드디어 문을 엽니다.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야심찬 정책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결국 돈 버는 곳은 미국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아주 강력한 믿음, 즉 학습 효과가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 시장은 이 두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제도 개혁이라는 큰 그림이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만큼 강력할까요? 아니면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이 거대한 자금의 물결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된 걸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우리 한국 증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